이승주 기자님. 네. 경제 쪽 출입하신 지 거의 11년 차시고, 네. 책도 3권이나 쓰셨잖아요. 네. 뭐 부동산, 증권, 코인, 다 이렇게 섭렵해본 결과, 경제적 부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뭐라고 꼽으세요? 제가 이제 부동산, 주식, 코인에 성공하신 분들 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경제 원리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운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운이요? 네. 아니, 기자님께서 다 만나보고 제일 중요한 게 운이라고 하시면 저같이 운 없는 사람들이 약간 실망스러운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보니까 결국은 돈은 사람이 가지고 온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을 끌 수 있는 매력을 갖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경제 원리야 나중에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끌 수 있는 매력? 그 그릇은 어릴 때 키워놓지 않으면은 그게 커지지 않더라고요. 그 그릇이 돈의 씨앗, 결국은 운의 씨앗, 운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그릇은 어릴 때부터 만들어져야 하는구나. 그게 만들어진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고, 부동산, 뭐 주식, 코인의 그 원리를 나중에 알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구나. 이게 안 되어 있다면 나중에 원리를 공부하더라도 되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 취재를 해보신 결과 네. 공부만으로는 부자가 안 된다? 그렇죠. 네. 신박한 접근이시네요. 경제부 기자님 치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운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가지고 온 책이 바로 운을 부르는 아이로 키워라 라는 책입니다. 진짜 운이에요. 운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3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빠밤. 첫 번째 약속 지키기입니다. 네. 너무 약속 지키기라 하면 당연히 약속 지키는 거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을 잘 해보면 내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주말에 혹시 아이들하고 어디 가기로 놀러 가기로 하거나 한 약속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다 그래서 7시 반에 깨워달라는 거예요. 네. 하루를 길게 쓰고 싶다고. 근데 약속을 해놓고 내가 7시 반에 못 일어나는 거죠, 늦잠. 뭐 이런 약속은 수시로 하고 또 막상 까먹고. 잘 못 지키기도 하고. 네. 근데 이런 것도 그런 운에 포함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이번 주말에 그래 어디 뭐 놀이동산 놀러 가자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이번 주는 뭐 부모님 바쁘니까 혹은 뭐 돈이 없으니까 하면서 넘긴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신용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신용 없는 것들이 나중에 되어서는 사회생활에서 또 성공에서는 신용 없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운을 불러오지 못하게 되고 운을 불러오지 못하게 되면서 돈을 벌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용과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로 클 수 있도록 엄마부터 아이에게 작은 약속이지만 잘 지켜야 한다. 이런 게 첫 번째였는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당연히 약속은 지켜야 하지만 저조차도 남들에게 쉽게 말하고 했었던 그것들이 아이들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벌려면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약속이란 작은 습관, 그건 네. 집에서 부모님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 네. 좋은 주식을 사고 팔고 그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 만약 가령 누군가의 좋은 정보를 받을 때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신용을 평소에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하면 그런 좋은 정보를 누군가 주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 원리를 하나 공부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신용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운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가령 그러니까 매사에 내가 신용 있는 사람으로 돼서 운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뭐 주식 원리든 뭐 부동산 원리든 공부를 하면 그만인데 이 앞에 있는 이 운의 그릇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운의 그릇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신용. 신용을 위해서는 약속을 잘 지켜주자. 그거는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직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네. 한다. 그거를 집에서 습관화하자. 네. 약간 찔려가지고 사소한 약속 이제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럼 두 번째 운을 부르는 아이 기준이 뭔가요? 두 번째는 아이들과 선물을 한번 해줘보자라는 겁니다. 선물. 네. 선물은 돈을 쓰는 건데. 네. 선물을 하는 거랑 무슨 상관? 부자가 되려면 선물을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네, 선물을 잘 해주는 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돈의 크기, 부의 씨앗을 만드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물을 잘해주는 게요? 근데 선물을 비싼 선물을 해주자는 게 아니에요. 한번 선물을 해줘 보실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사시나요? 가성비로 살 때도 있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그 사람한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겠죠? 네. 비싸지 않더라도 뭔가 마음을 울리는 이런 포인트인가요? 그쵸. 그러려면 그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선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고 한다면 내 친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러려면 그 아이를 관찰을 해야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 자체가 배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 그리고 배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나중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받은 선물 중에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선물 중에 네. 있긴 있어요. 기분 좋았던 선물이 뭐냐면 이제 저는 방송국에서 일하니까 최근에 한 리더분이 무심코 주말에 무슨 책 읽고 지내니? 라고 물어보다가 다들 뭐뭐 하는데 좋은 생각이 있어. 너네 작가들별로 이런 책 읽으면 잘 어울리겠다. 떠오르는 게 있는데 추천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다음 주에 책 선물 한 권씩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직장 상사가 책 주면 뭐야 공부하는 거 뭐야.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전 딱 그 제목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이분이 되게 관찰하고 있구나. 그 책이 파리 좌안의 피아노 공방이라고 피아노 관련한 에세이였는데 피아노 저 되게 좋아해요. 막 그런 거 혼자서 좀 파고들고 이러는데 이분이 언뜻 내가 했던 말 내가 피아노도 좋아하고 알고 있었구나. 이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만 얼마짜리 책 받았는데 10,000원의 가성비 일제히 페이 올려줬을 때 효과처럼 이 팀 되게 좋은 팀이고 좋은 분이랑 일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참 작가들끼리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 거죠. 그것도 관찰을 했기에 가능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돈과 시간을 누군가에게 쓰는 배려를 했기 때문에 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일 열심히 하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또 성공하고, 또 부를 이끌 수 있는 거니까, 선물을 잘하는 능력도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어릴 때부터 배워야지. 습관을 들여야지 할 수 있지. 갑자기 커서 선물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돈만 쓴다고 감동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고민해서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관찰한 선물을 주면 그건 진짜 좋겠네요. 아이들하고도 같이 친구들 생일 선물도 그 친구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보였어 이런 얘기 하면서 선물을 고르면 좋은 습관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운을 키우는 세 번째 비법은? 네, 세 번째는 뉴스로 물꼬를 트기입니다. 뉴스? 네.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방송 작가고 뉴스 많이 보지만 아이랑 뉴스 얘기하기가 저희끼리도 하기 싫잖아요. 너무 머리 아프고.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해주지? 그리고 나도 알고 설명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평소에 아이들 학원 엄청 많이 보내고 보습학원부터 예체능도 보내고 하는데 막상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든 국어든 이런 건 잘 알지만 요즘 세상에 대한 이야기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고를 넓히는 게 나중에 어떻게 말하면 또 부의 씨앗을 키우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릴 때부터 부모와 같이 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라고 해서 막 무거운 네. 정치 시사를 아이한테 알려줘라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렇죠. 네. 그거 물꼬를 틔워줘라. 네.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데 물가가 어렵다면 과자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만약에 과자값이 올랐으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볼 수도 있고 너무 어렵게 뭐 트럼프 이야기 이렇게 시작한다기보다도 그냥 사소한 이야기 오늘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하나 화두를 던져보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루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아이와 나누는 대화 중에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아이들과 세상의 창을 좀 열어보고 아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는 게 시야를 넓혀주고 그게 결국은 운의 그릇을 키워주는 길이 될 거다. 이도 너무 동의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나눠본 적 없어요? 최근에 뭐 숙제했니? 몇 개 틀렸니? 많이 하긴 했는데. 그거 공식 외웠니? 문법 들어가지고 좀 네. 힘들어하거든요. 사회 돌아가는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돈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고를 넓힐 수 있거든요. 자꾸 뭐 답안지 하나를 잘 푸는 방법에 대해서만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을 좀 어릴 때부터 하다 보면 이게 결국 운의 그릇, 돈의 그릇을 키우는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엄마가 겪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뉴스를 나누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럼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오징어 게임 2를 봤는데 너무 좋은데? 그거는 아이들은 못 보잖아요. 근데 엄마 이거 봤을 때 다른 드라마랑 어떤 점이 다르더라 이런 거 좀 신기했다라든지 아니면 그때 했던 놀이 중에 엄마가 어릴 때 했던 이런 놀이가 있었다라든지 네. 뭐 그런 얘기도 해도 좋겠네요. 오징어 게임은 심지어 돈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돈. 그러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잔인하니까 다 얘기해주진 않더라도 돈을 가지고선 돈과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그게 왜 요즘에 사회적인 화두가 됐을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더 큰 사고력을 키우게 되고 그게 이젠 나중에 내가 어떤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돈의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걸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왔을 때 밥을 먹으면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짬을 내서 그런 거 한번 화두 던지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너 오늘 몇 점 맞았어? 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의 돈의 그릇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오늘은 몇 점 맞았어 하지 마시고 오늘 부르는 아이로 만들으셔가지고 올해 또 운 대박 나는 아이도 되고 저희도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을 부르는 아이 3가지로 선물 잘하기, 네. 약속 잘 지키기,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꼭 실천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부터 한번 사소한 작은 것부터